없음으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을까요? 네. 아까 오전에 이어서 저희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경제과로 바뀌었죠. 일자리 경제과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배달의 배달특급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비가 이게 지금 기존대로 가는 건가요? 축소 사업비는 작년의 수준에서는 좀 감소됐습니다. 예. 어떻게 활성화 지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총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이제 홍보 예산으로 한 1천만 원 정도를 계산했고요. 나머지 1억은 이제 마케팅 비용, 이벤트란 비용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방향으로 방향성을 두고 있는지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이벤트라고 하면 배달 특급 이용할 경우에 이제 할인 쿠폰 같은 거 최대 3,000원 정도 할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이미 이제 공공 배달앱이 아닌 민간의 배달앱하고 이제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건 상당히 좀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도 민간 배달하고 경쟁하기에 좀 버거운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간 배달앱은 가맹점에서 한 10% 정도의 수준의 수수료를 가맹점에서 이제 한다면 저희 공공 배달앱은 한 1%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평택시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이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경기도는 경기도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요. 플랫폼은 이제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각 이벤트는 이제 지자체별로 별도 예산위를 편성해서 이벤트 비용을 이제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제안 드렸던 게 배달 특급에 대한 내용들이 좀 소비자 위주의 이벤트도 있지만 가맹점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걸 다 인식을 하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는 소비자들도 알고 있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게 꼭 수수료가 저렴하다라는 걸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그때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고 그런 프로모션을 같이 기획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여기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공공배달의 그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데 그게 소비자용은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가맹점은 만족도 조사 참여자 수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그 배달 문화가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외식 문화가.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배달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한 번 더 올해는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계획하실 때. 그리고 항만수산과에 보면 평택항 친수공간 쪽 캠핑장 시범 운영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단계까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거? 예, 지금 등록 준비하고 있고요.
뭘 등록해요? 야영 장업을 네. 등록을 해야 되는 예.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한 90% 가까이 되어 있는데요.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 캠핑을 할 때 보면은 그 그늘나무가 없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나오는 큰 나무들 좀 많이 식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됐고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캠핑장으로 진입하는 연결 허가에 대해서 지금 수원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는 항만비호단지 제2 연결 교량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게 실시설계 용역 초안이 어제 나와서 오늘 담당자하고 지방청 직원들이 수원에 출장 갔거든요.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연결 허가 받고 연결만 된다면은 4월달에 개장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가속 구간 뭐 안전이 그거 확보하시는 그 여기서 그러면 그 부분만 완료가 된다고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사전 예약 방법이라던가 시설물 운영에 대한 부분, 점검 부분은 다 준비가 됐다라는 건가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확정 청량하고 관광가에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2월 3월 초까지 다 끝내고 그다음에 예약 같은 거는 인터파크에 이렇게 예약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홈페이지 상이라나 아니면 플랜카드 이용해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준비가 됐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예약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다채롭게 조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완전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는 아직 전 단계고요. 2월 달에 야영업 등록까지는 마쳐보려고 합니다. 야영업 등록을 하고 나서 이게 왜냐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 홍보도 홍보지만 아마 홍보를 시작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바로 예약이 마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약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한 달 전 마감을 다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평택 시민 뭐 우선 예약이라든가 전용 예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으셔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충분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또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촉박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타이트하게 진행은 되겠지만 준비가 완벽하게 되기 전에는 오픈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 좀 다소의 지연 요인이 생기면 그걸 해소할 때까지는 좀 오픈을 좀 늦추더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좀 오픈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진행하셔야 될 준비들이 굉장히 많을 것 예, 같아서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잘 준비를 예, 알겠습니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제 하시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민원이 생기더라도 한번 고쳐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태역 함정 예산 불용됐던 거 다시 올린다는 보고는 이건 따로 다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저희 마지막 37페이지 그 수산업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평택시 수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산업 가구 수로 보면 한 433가구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계로 보면은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제 그 바다 쪽 저희들이 공유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감소되는 걸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수지만 경쟁력 있게 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적은 수지만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소득이나 생활 여건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어선 세력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 자료를 보시면은 총 그 어선은 29척으로 돼 있고요. 예. 여기 이제 낚시 어선이 낚시 계획을 태워서 영업 활동을 하는 선박이 17척이고요. 그 외에 이제 12척은 이제 의로를 해서 수입을 영위하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밖에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어선 세력 전체는 111척이 되는 거고요. 해면이 29척, 내수면이 82척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이쪽 수산업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어종으로 인한 경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산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그 평택에서 나는 수산물을 가지고 시장이 형성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촌리를 300 사업이라든지 그 이종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면은 직접 평택에서 잡는 어종이 없더라도 저반 시설만 갖춰 놓으면은 타 지역에서 잡는 어종들을 가져와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촌리를 300 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종항만 배후단지에도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인천의 소래포구 같이 시설만 해놓으면은 연근에서 잡은 선박들이 평택항에 들어와서 그 잡았던 수산물을 평택에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평택에서 잡는 게 전체가 아니고 우리나라 연근에서 잡는 선박들이 평택으로 들어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지역 활성화나 수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업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수산 네. 업판장이라든지 그 판매 시설에 들어오는 거는 평택시에 제한돼 있는 선박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만 해놓으면은 어느 지역에 있던 선박들이나 다 이제 의원님 운송이 질문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업 활동하는 거를 이제 어업면허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말씀하신 거죠? 예. 그거는 뭐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제한이 걸려서 면허를 받은 사람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 분들이 판매를 하는 거는 자기가 그 등록된 항만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항만으로 이득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하는 분들하고 어업 활동하는 분들하고 구분해서 접근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인천 소래포구하고는 비교할 것이 아닌 것 같고 평택항이 이 수산물 거래 시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그 미래의 방향성을 한번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이게 지원을 우리가 계속 전폭적으로 하느냐 함으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소래포구나 인천 연안부두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오래전부터 이제 그 사교호의 그 어시장하고 이제 그 사례들을 봐서 평택호 그쪽 주변에도 이 어시장이 있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어왔고 이제 저도 좀 오래전에 관광개장 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실 여건상으로 이제 그 어시장 형성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관광지 그 개발 계획 중에 일부가 뭐 그런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통 계획이 있어요? 관광지 내에도 있고요. 저희 그 이종항만 배후단지 내에도 그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시설만 확보된다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평택에서 농산물 도매 시장도 없고 수산물 도매 시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입지적으로는 경기도의 거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심 정도에 있는 되게 입지적으로 좋은 곳에 있고 항이 있고 물류가 오가는 곳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도매 시장이 없다는 것에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굉장히 여긴 좀 새롭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어선 세력을 가지고 그 정도의 유통망을 발전시키고 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서 평택항이 관광 쪽으로 갈 것인지 유통을 같이 끼고 갈 것인지를 굉장히 힘들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궁금해서 자세하게 이걸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좀 어민들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구전에 얘기하시고 14페이지에 그 유정아 의원님께서도 이제 친수 공간 효율적 운영에서 이제 캠핑장 이야기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은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오토 캠핑장하고 그 카라반만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일반 캠핑은 없고. 일반 캠핑 다 가능한데요. 이제 공간이 조금 구분돼 있는데 캐러반 쪽은 조금 면적이 좀 넓고요. 아니면 면적 규모가 좀 있으니까 일반 오토 캠핑장은 다양한 종류의 그냥 텐트를 가져오거나 요즘 차박한다고 그러죠. 그거 네. 다 가능한 상황인데 저희는 실제는 면수가 지금 39면인데 카라반 7에 일반 오토 캠핑장 해갖고 32면에서 39면인데요. 다른 캠핑장보다 조금 면적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진이천 유원지 캠핑장이나 내리 캠핑장이나 이 캠핑장 우리가 이제 그 구성하고 만들고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사실은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뭐 하기에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이제 엄마가 아이 손잡고 가서 텐트 치고 하기 굉장히 뭐 좀 불편함이 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글램핑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평택시에 이런 캠핑장이 만들어질 때 일부는 글램핑 시설이 좀 들어가서 엄마가 아이 손잡고 가서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이제 시연을 하고 있어서 저희 애는 혼자 놀고 있거든요, 엄마랑. 그러면 이제 그런 아빠가 이제 같이 못 가는 그런 이제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이 손잡고 가서 내가 이 텐트를 쳐야 되는 이 부담감 없이 좀 머물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공적 영역에서 어떤 복지의 개념으로 조금 접근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계속. 그런데 지금 애석하게도 평택시에 글램핑장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장을 만들고 글램핑장을 했을 때 글램핑장을 물론 유지 관리하는 거에 따른 예산과 인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약간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현재 사회의 어떤 그런 걸 같이 좀 나누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시가 조금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소풍정원의 캠핑장에도 제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글램핑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반영 여부는 뭐 향후에 현실 감안해서 그거는 뭐 제가 꼭 하십시오가 아니라 좀 우리 또 상황 주어진 왜냐면 인원이나 이런 편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네.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과장님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들을 볼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청년 대상 4차 산업 분야 전문 훈련 70명, 3억 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런 거 말고도 뭐 우리가 뭐 코딩도 하고 뭐 전문 뭐 코딩 뭐 막 이런 거 이 안에 다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전문으로 진짜 가긴 가는 건가? 이게 이제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이분들에게 정말 실질적 도움이 돼서 전문적으로 마지막까지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자기 개발을 하고 연결이 되는지 저는 항상 궁금한데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전문적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자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최준구 의원입니다. 그 질의라기보다는 앞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몇 가지 제 생각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이 예전에 이제 농촌 지역이다가 이제 중화공업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이제 삼성이 들어서면서 평택만의 평택이 아니라 이제 세계 속의 평택이고 이제 국제 정세상 이제 미국과 중국의 G2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리고 평택과 대만이 멈추면 세계 경제가 멈춘다고 할 만큼 이제 반도체의 핵심 전진 기지로 이제 발돋움을 했는데요. 그만큼 평택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달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산을 세우거나 사업을 집행을 할 때 모든 사업이 그렇진 않지만 특히 이제 그 기획항만 경제실에서의 사업은 세계 경제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사업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삼성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시세가 이제 작년에 1,842억이 삼성에서 들어왔는데 반도체 경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세수가 줄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 사업들을 연동해서 줄이거나 늘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분들도 단순히 평택 안에서의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공부하고 계속 스크린할 수 있는 체계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시세가 이제 삼성으로부터 1,842억이 들어왔고 지방소득세가 1,677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좀 이제 위축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세수가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감소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그 영향에서는 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 올해 같은 거 삼성에서 내는 세수 중에서 법인지분 소득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가까이 되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는 그 부분이 이제 감소가 좀 일정 기간 동안 된다라고 보고,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삼성전자가 좀 확장세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분율이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총액적인 부분에서 이제 큰 충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상했던 그 세수 부분에서 뭐 크게 감소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증가된 세액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계속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그 증설하는 과정이 이제 완료가 된 이후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이제 적용이 돼서 총액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경제 흐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분석이나 대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 주신 것을 좀 정리를 하면 전체 이제 삼성이 평택뿐만 아니라 뭐 화성, 기흥 전체 다 내는 세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평택의 안분율이 상승하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세수는 유지가 되거나 상승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법인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는 감소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아직은 영향이 약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네. 이게 당장 뭐 한 3년 정도를 앞두고 이제 그 계획도 세우시고 이제 예측을 하실 텐데, 이게 반도체 경제가 그 엄청나게 빠르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당장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냈다라고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평택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의해서 지금 도시가 좀 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탄성에 의해서, 그 관성에 의해서 우리는 세수가 충분히 늘어날 거야라는 관성들을 집행부에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 중 어느 부처에서만이라도 이것을 한 번씩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 그리고 경고등을 울려주는 것, 무작정 확장 재정을 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경고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좀 말씀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수별로 특정 분야에 너무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상처가 있을 때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변화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체 기조를 잡으시는 부처시라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올렸고요. 그 청년 정책과 가장 대해 기대가 큽니다. 처음 신설이 됐고 저희 위원회와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요. 그 구체적인 질문들은 이제 차츰 더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이후에라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념해서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분야,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인데요.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가적으로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큰 틀에서 이제 인구 정책이 편성이 되고 있는 것,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평택이 가지고 있는 인구 구조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지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삼성의 영향이겠지만 이제 외지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구를 형성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연동해서 청년 가구가 많다라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또 이제 주한미용 기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가구도 많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청년들이 많은 것,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은 1인 가구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자살률이나 아니면은 1인 가구가 가져야 될 이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도 이 인구 구조상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많은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이제 보고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인구 정책을 상당히 좀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현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정책을 수립하심에 있어서 단순히 인구 정책이 아니라 인구 정책이 도시 재생의 문제, 그게 교육의 문제, 자살률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자료를 취합을 하고 필요할 때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것을 좀 뛰어넘어서 인구에 따른, 인구 변화에 따른 이제 정책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욕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건립도 이제 그 청년정책과에서 담당해주고 계시는데 도시재생 공모 사업과 이제 연동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그러니까는 젊은 층들이 왜 이렇게 인구수가 많아짐에 있어서 이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이제 교육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 각과에 있는 사업들을 연동되어서 좀 끌어주실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앞으로 좀 이렇게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앞단에서 정책을 리드해주는 과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이제 리딩해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부터 이제 그 인구팀에서 이제 그 TF 구성을 해서 요거 연동해서 이제 각 부서의 사업을 발굴하도록 독려도 하고 또 이거 취약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확대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까 모두에 이제 말씀을 주셨던 그 인구 정책 부분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회 문제를 가지고 연관이 돼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다 막연하게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구 정책 관련된 영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 우리 지역의 인구 구조의 특성과 그 특성에 맞는 정책 수요는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청년정책관 아니고요. 이종 항만 배우단지 관련돼서 여기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보면 그 종합계획의 평택항 이종 항만 배우단지 개발 사업은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이후 조성 공급 계획으로 사업이 지연 우려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부의 입장인 것 같고 우리 시의 입장은 준설토 투기 완료 이전에 개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이게 그 행안부의 입장과 약간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항만배우단지는 지금 항만배우단지로 지정되기 전에는 준설토 투기장이 되는 겁니다. 준설토 투기가 완료되면은 그 장소에 대해서 항만배우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준설토 투기 상태인데도 개발 계획을 수립해 줬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종 항만배우단지 투기된 상태가 한 70% 좀 넘고 있는데 요거는 2년 안에는 충분히 매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되기 전에 행정행위를 하는 게 보통 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요 과정을 수행을 하면은 중단되는 기간 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다른 항만에 다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 예전에 그 2015년 16년도에도 할 때 이거보다 더 준설토가 투기가 덜 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이종 항만배우단지의 이제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 주거단지들 그리고 호텔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계획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정상으로는 이제 개발 계획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인지 해양수산부나 이런 그 정부 부처와 협의가 돼서 이제 그 사업이 공모가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느 한 회사에서 그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이 수차례 이제 공모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들어오시는 분이 참여하시는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회사와 지금 시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2019년, 17년, 18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 평택의 특히 서부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항만법이 바뀌고 나서 이제 지자체에서 그 사업자 공모를 해도 제3자 공모 절차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에서 준비하는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하더라도 그분이 사업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제안을 받은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이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이 타당하다면은 제3자 공고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제안됐는데 이 사업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는 사람은 제안을 하시오 해서 종합적으로 가치 평가를 해서 처음에 사업 제안을 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제3자 공모를 해서 나왔던 사람이든 점수가 좋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우선 사업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이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제안을 준비하고 계신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일단 사업 제안이 돼야 그다음에 사업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제3자 공모를 해서 들어온 업체가 더 좋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들 중에 이종학만 배우단지 개발에 대한 제 그 대화를 듣다가 문득 감동과 더불어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이후에 이제 조성이 되는 계획이라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그래서 행정 절차, 그 예측 가능한 행정 때문에 이제 행안부에서 별도의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동받았습니다. 네, 이제 지연될까봐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험의 부담이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사실 없지 않아 들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드렸던 부분은 좀 작은 단위지만 저희가 캠핑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오픈 준비를 하면서 동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이미 지금 보이는 민원 발생이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동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픈을 지연시키겠다라고 상충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안타까움이 들어갖고 계속 듣는 내내 사실은 좀 속상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아까 오픈 시기가 좀 늦어도 이제 어느 정도 완전하게 갖춘 다음에 하겠다라고 한 말씀은 우리 과장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사람들이 특히 그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단위도 많고 이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최소한의 혼선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충분하게 점검을 갖추고 나서 오픈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이 됐을 때 그거를 해소해가는 거는 뭐 그건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세밀하게 갖추어서 점검한 후에 오픈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제 답변이 과장한테 혼날 수도 있는 답변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강 설명드리면요. 이제 캠핑장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영 장업 등록을 해야 되고 요게 주의과만 걸리는 게 아니고 이제 관광과 걸리고 그다음에 확정 측량하고
다른 부서하고 이제 협조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내부 행정이죠. 예, 내부 행정이죠. 이 부분에서 좀 빵꾸가 나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언밸런스가 나버리면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론 4월 초에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100%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속도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보다 내부 행정이 더 예, 어려운 이게 상황인가요 지금? 그 국도 연결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하고 그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안전이 답보되지 못하면 오픈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동차가 가속을 해야 되는데 가속 차선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캠핑장에 들어오는 그 캐러반이나 그 캠핑카들이 보면은 가속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안전에 좀 치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속 구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거는 또 예측하셨잖아요. 또 그거는 될 것 같다라고. 그거 될 말고 것 같기는 그 외에- 한데요. 네. 지금 현재 말이 자꾸 앞뒤가 안 맞아. 수원국도 예, 예측으로만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예, 물론 어찌됐든 간에 뭐 크기의 문제지만 예정된 시기에 잘될수 있도록. 개통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저는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모든 사업이 물론 행정이기 때문에 절차가 분명히 중요하고 확실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측도 필요하겠고요.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성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한테 와닿아야 하는데 이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민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더 제일 많이 와닿기 때문에 사실 이종학만 배우단지가 언제 눈에 보여질지 준설토가 언제 매립이 되는 이거는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캠핑장 오픈은 바로 와닿는 부분이에요. 데크 간격이 몇인지 너무 궁금해하시고 예약이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이런 작은 것들부터 벌써 와닿거든요. 평택시에서 일을 한다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굵은 것들은 우리가 내부에서 열심히 다 같이 하고 있음을 다 알고 있고 작은 것만 어필해 주셔도 평택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평택시 이거는 제가 정보통신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통보관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아서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홈페이지 메인에 보면 설문조사가 있어요. 미세먼지 소통회장이 있고 평택역 광장조선 시민공론화,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친수사업 시민소통공간 해갖고 고향사랑 기부제까지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게시판이. 보면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활용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간을 정해서 어떤 공론화가 필요한다거나 수기 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 계속 지금 아예 카테고리를 빼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럼 평택항에 관한 부분들이 왜 안 들어갔는지 이종학만 배우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 부분이 없어요. 넣을 수 있으면 이것도 같이 넣어서 반영을 해서 꾸준히 의견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협업을 의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공론장이라는 곳이 따로 있는데 이걸 빼놨다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활용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평택항이랑 네, 이종학만 배우단지 이런 부분들 여기다 넣어서 같이 시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 이거 보니까 우리 직원들만 공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인원이. 근데 다 결과는 또 다 비공개라서 이거는 그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주립과 할 때 인원이 너무 저조해서 네 사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통시장 주차장이 그 출입 제어하는 시스템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활용도가 많다 보니까 만차일 경우에 만차일 때 차단기가 안 열리고 이렇게 좀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이 좀 있어서 의미 없이 들어가서 괜히 돌아오는 시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 쪽하고 좀 말씀 나누셔서 그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데들은 그 만차가 됐을 때 차단기가 열리지 않고 이렇게 좀 통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굉장히 협소한 데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작년에 삼성전자 세입 전망표를 한번 받았는데 2023년도에 2,162억 정도를 전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송출해서 좀 질문할 내용인데 혹시 자료가 틀릴 수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2,121억이라는 자료는 어디서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때 저희 상임이 다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중기 세입 전망으로 해서 주셨는데 2023년도에 세목별 납부액 및 징수 전망액에서 2023년도에 2,162억.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21년도 정산으로 볼 때에는 이제 그 전국 지자체 납부액이 9,385억 원이었어요. 9,385억 원 중에서 저희 이제 22년도에 들어온 게 1,470억인데 3분기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3분기에 31%, 4분기에 68% 감소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계산해서 이번에 들어올 게 전체 지자체에 들어온 게 한 7,700억으로 안분을 다시 했습니다. 종전에 드릴 때는 9,38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드린 자료고요. 7,700억 기준으로 해서 안분한 금액이 이제 올해 들어오는 세금으로 해서 한 24억 정도 더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화성시는 한 400억 정도 감소가 되고요. 용인시는 280억, 이천시는 한 1,000억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는 얼마가 되는 거죠? 합쳐서 내년도에 들어온 게 1,9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법인 지방 소득세하고 주민세, 재산세 다 예, 나머지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1,9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그 중기 세입 전망표 혹시 다시 작성되신 거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 한번 다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5년도까지 해서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세수축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